자, 미분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문제를 몇 개 찍어 드릴게요. 문제 몇 개 찍어 드리면은 그걸 먼저 풀어보세요. 제가 뭐 완전히 좀 대표 유형 같은 느낌으로다가 문제 몇 개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유롭게 여러분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뽑아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자, 최대 최소. 자, 지금부터 할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앞에 세 개 있지? 이 앞에 세 개는 무조건 어떻게 하시냐?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뭔 소리냐?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뭐 세 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최대 최소의 후보를 먼저 찾아보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최대 또는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곳들은 어디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는 최대 최소의 후보는 극값이 있을 겁니다.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가 당연히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림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값들이 요렇게 이 극값들이 후보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후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가 뭐가 있을 거냐면은 양 끝값이 있겠죠. 물론 뭐 실수 전체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범위를 주어진 상태에서 범위가 요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 극값 또는 최대값 요렇게 후보들이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주어진 구간 내에 극값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극값이 만약에 딱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가 무조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돼요. 반드시. 주어진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 생각해봐. 주어진 구간 안에 예를 들어 극대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걔가 무조건 뭐겠어? 무조건 최대일 수밖에 없겠죠.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는 안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서도 뭔가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걔는 무조건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그림 그려놓고 극값 찾고 끝값, 양 끝값 찾아가지고 그 중에 뭐가 최대가 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인데 방정식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걸 했죠. 3차 함수의 근의 개수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거 했을 거야. 3차 함수의 근이 예를 들어서 3개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이 3차 함수 사이로 이렇게 x축이 싹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의 극대값은 양수일 거고 극소값은 음수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지만 4차 함수 4차 방정식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3차 방정식. 정확하게. 3차 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4차 방정식의 근이 3개다, 2개다, 4개다. 그렇게 된다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근의 개수가 3개, 4개, 2개 되도록 맞추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룰 때 제일 좀 어렵게 많이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2x제곱 더하기 k는 2x 플러스 2k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나오는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뭐 찾아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k는 k끼리 모으고 x는 x끼리 모으고 이거 기억나시죠? x 말고 다른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그 문자는 한쪽으로 싹 다 모으고 x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싹 모아가지고 그 x만 가지고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y는 k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문제 하나 골라 드릴 테니까 좀 이따 풀어보시고요. 자, 부등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로 이런 증명 문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을 보이시오 또는 뭐 이거일 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일 때 얘가 예를 들어 조건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냐? fx의 최소값이 a보다는
크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등식을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얘의 최소값을 요 a랑 비교한다,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부등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시오, 또는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다면 얘의 최소값이 a보다 더 위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부등식 문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 시간,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시간 했으니까 위치 함수를 미분하시면 속력이 나오겠고, 속력이래, 속도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속도 함수를 미분하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 많이들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속도가 방향도 포함한다는 거, 그쵸? 음수면 뒤로 가는 겁니다.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래프 관련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문제들을 막 풀 텐데, 여기서 이 그래프가 위치 함수인지 속도 함수인지 요거 잘 보고 푸셔야 됩니다. 얘가 위치 함수인지 속도 함수인지 뭔지 잘 보고 풀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리면 진짜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 그러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이거는. 알겠지? 눈 크게 뜨고 잘 확인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몇 번 푸시냐, 번호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몇 번 하시냐면 45, 그 다음에 52, 그 다음에 56, (64) 그 다음에 69, 74, 76까지. 요렇게는 일단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푸세요. 여기서 먼저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풀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풀면서
여러분, 요 76번 있죠? 이거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76번 그 마지막 문제 있지? 기울기에 뭐 앞끝, 기울기래. 뭐 그림자가 뭐 앞끝이고 뒤끝이고 뭐 하는 거 있잖아. 요거 한 번만 해보자잉. 하여튼 여러분, 이거 이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제 미분 관련한 유형 중에서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잘 모르는지 좀 그 확인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맞춰서 또 뽑아 드릴 테니까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본인의 약점을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꼭 그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알긴 알겠지만 막 잘은 몰라. 자, 1.8m고 얘가 얼마냐면은 3m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냐면 1.4m/s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만큼이 얼마냐, t초만큼 지나면 얘가 1.4t가 된다는 거야, 이 길이가.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되게 특이한 걸 물어봅니다. 그림자의 앞끝이에요. 앞끝은 여기야, 여기.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보네, 그지? 얘가 움직이는 속도. 자, 얘가 움직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 속도를 그냥 구하라는데, 그냥 속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위치를 구한 다음에, 즉 이 녀석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통해서 속도를 구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위치 함수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위치 함수는 요 녀석의 위치를 시간 t에 대해서 그냥 한번 나타내보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t초 지났을 때 이놈이 어디에 있을지를 물어보는 게, 그게 그냥 위치 함수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 그림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겠냐,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자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최초의 그림자 위치는 여기였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이 그림자 앞끝의 위치는 뭐가 되냐면 요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 그림자의 앞끝의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 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출발점을 기준으로 얘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걸 물어본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xt를 구하셔야 될 텐데, xt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요 길이를 예를 들어서, xt라고 했다, 그쵸? 요거를. 그러면은 요 삼각형, 커다란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이랑 닮은 비가 있을 테니까 3대 1.8이 뭐가 될 거냐면 xt 대 1.4t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네. 이제 xt는 뭐가 되냐면은 얼마야? 0.6분의 14t니까 6분의 14t인가 그러면? 맞냐 그러면? 아니냐? 뭔가 제가 계산 잘못했나? 그냥 계산할게요. 1.8 xt는 3 곱하기 1.4t 그러면은 18.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지. 이 바보야. 이게 1.4가 아니잖아. 이게 1.4가 아니다, 그쵸? 요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xt 빼기 1.4t. 뭔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닮은 비를 사용하실 때 요거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xt에서 1.4t를 뺀 만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1.8 xt는 3xt 마이너스 얼마야? 4.2t. 그러면은 1.2 xt가 4.2t. 6, 7, 40이니까 xt는 2분의 7t.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그림자 맨 끝의 위치가, 요만큼의 길이가 t초만큼 지나면 2분의 7t만큼 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얘의 위치가 t초만큼 지나면 2분의 7t만큼 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이거 미분하시면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이 상황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끝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걔를 미분을 하시면 된다. 근데 위치는 뭐냐면 t초가 지났을 때 얘가 어디까지 갔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거 오늘 어디 학교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 오늘 아닌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이제 시험 나올 만한 문제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같이 풀어봅시다잉. 그 비율관계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 뭐하지?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29번. 29번. 이것도 어디 오늘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문제. 자, 요거 이제 비율관계 깔끔하게 활용하는 문제고, 그 숫자 바꿔서 내기도 되게 좋은 문제라 가지고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29번. fx는 0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의 극소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뭘 아셔야 되냐, 이 3차 함수가 뭐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fx는 0의 실근이 2개밖에 없으려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여기가 x축이거나 또는 여기 아래쪽이 x축이거나,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아래쪽이 x축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얘는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극소값이 0인데, 그치? 그러면은 극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두근이 알파 베타 이러면 반드시 요 첫 번째 경우이겠고, 여기가 어디 알파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여기가 베타가 아닙니다. 여기가 베타예요. 두 근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얼마래? 여기가 지금 4인 거거든. 왜냐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니까. 그쵸? 그럼 이거 한 칸의 크기 얼마? 1이다. 이게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는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베타는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3입니다. 이러면 이제 기억 니은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관계를 활용해서 이 문제가 사실 뭐 예전에도 제가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비율관계 이용해서 되게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바로바로 이거를 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 이거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늘어나요. 이런 거 그냥 10초, 20초 컷 내야 돼. 딱 보자마자 4, 1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3. 이게 한 10초 만에 나오면 이 문제 하나 그냥 20초, 30초 만에 끝내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런 식의 여러분 속도 단축을 조금 많이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 빨리 하는 거야, 뭐 그냥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적으로 시간을 아끼시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fx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에다가 x 빼기 알파 마이너스 3이다. 요거 해가지고 디귿까지, 디귿에서 이제 0 넣고 16 나오게 하는 알파 찾은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숙제고, 그 여러분 이거 내신 오늘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원래 내신은 조금 어려워,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내가 뭐 한 2, 3등급까지는 최소한 원한다 하면은 어려움까지는 무조건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어려움까지는 꼭 풀어보시고, 매우 어려움은 물론 풀어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일단은 어려움까지는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시험을 보고 싶으시면 매우 어려움까지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이거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나눠드린 것들 있죠?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적당히 나눠가지고 숙제 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는 어디냐? 2에서 24입니다. 2에서 24. 2는 근데 누구 한 명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3에서 24 앉으시면 될 거예요. 3에서 24. 시험지 고치시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일단은 고친 것까지는 나한테 가지고 와봐. 그럼 내가 보고 뭐 이거 더 해라 저거 더 해라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내려가시고요.